호랑이를 등장시켜 당대 사회의 세태를 풍자한 고전 소설입니다. 호랑이가 등장해서 시대적 이야기 하는 거, 그 만화도 있잖아요. 호랑이 형님인가? 호랑이 형님? 네, 이렇게. 호랑이를 통해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생각해 봅시다. 호랑이가 사람을 혼낼 거거든. 사람이 못되고 나쁜 짓 하고 있을 거란 얘긴데 어떤 못되고 나쁜 짓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찾으면 되겠네. 호질, 호랑이의 꾸짖음. 범은 지덕을 겸비하였으며 용맹스러운 존재다. 신성해요. 어느 날 범이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하니 범에게 잡아먹혀서 예속된 몸에 들러붙어 있는 존재인 창귀가 의원 어때요? 무당 어떻습니까 범님? 야 더러워. 그런 거 먹으면 설사해. 못 먹어. 맛도 없어. 나 더러운 거 안 먹어. 그러나 범은 이들이 각각 먹을 만한 것이 못 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러다가 저기에 마을에 내려가면 북곽선생이라고 아주 고매한 유학자가 하나 살고 있는데 걔는 어떻습니까? 아, 유학자 나는 좀 그런데 뭐 니네 얘기 들어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 깨끗한 고기일 것 같네. 좋아. 북곽선생 먹으러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다음. 네. 저희는 이거 한거 같은데. 우리 한번 더 봐줄 수 있어요? 최대한 빨리 끝낼게요. 정나라의 도읍에 정나라 공간적 배경. 선생님 왜 당연한 얘기 하십니까? 호질이란 소설은 박지원이 당대의 조선 현실을 비판하고 싶은 건데 대놓고 직접 비판할 수 없기 때문에 돌려가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벼슬을 하찮게 여기는 선비가 있었는데 북곽선생이라고 했었다. 나이 40살에 손수교열, 교정을 본 책만 1만 권이며 어마어마하네. 유교의 9가지 주요 경전의 뜻을 다 해설해서 1만 5천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여기까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고매한 유학자다. 천자는 그의 절의를 가상하게 여겼고 정나라 제후는 그의 명성을 흠모했다. 하지만 굉장히 추잡스러운 인간이라고. 그런데 천자와 정나라 제후는 걔를 너무 좋아요. 아 멋져요 북곽선생 이러고 있지. 일단 1차적으로 인물의 본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지배층. 얘네들도 비판 대상입니다. 물론 북곽선생이 하이라이트로 들어온 놈이기는 하지만 다음 도읍 동쪽에 젊고 아름다운 과부가 있었는데 동리자라고 했었다. 이름이 동리자는 아니야. 그냥 동쪽 마을에 사는 여자 요 정도예요. 천자는 그의 절개를 가상하게 여겼고 그렇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는데 자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 남편 못 잊고 그리워하면서 다른 남자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정나라 제후는 그녀의 현숙함을 흠모하여 도읍 주변 4,5리 땅을 하사하시고 어마어마한데 동리에 과부가 사는 마을이라고 정려문을 세워 표창했다. 여기까지는 누구? 겉으로 보기엔 고매한 유학자,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절개 높은 과부. 동리자는 과부로서 정절을 잘 지켰다. 하지만 5 아들을 두었으며 뭐 아들 5일 수 있지. 근데 제각각 다른 성을 가졌다. 이건 문제지. 지조 높은 절개를 지키는 과부라고 해놨는데 아들의 성이 다 달라. 어떻게? 5명 성이 다 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과부라고 절개 잘 지킨다고 소문을 났지만 사실은 최소 남자 5은 만난 거지. 그러니까 아들의 아버지가 제각기 다를 정도로 문란하다. 동리자는 위선적이다. 겉다르고 속다르네요. 표리부동. 강 북쪽에선 닭이 울고 강 남쪽에서는 새벽별이 빛나는데 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
어쩌면 그리도 북곽선생과 닮았을까 하고 동리자의 오형제가 번갈아 문틈으로 엿보았다. 동리자네 집이죠. 엄마가 혼자서 지내는 방이지. 아들들은 뭐 여기에서 지내겠죠. 꽃기호 하는 새까만 밤에 여기에서의 목소리가 쏘근쏘근 들리는데 엄마 목소리하고 저기 누구야? 북곽선생 유명하니까 북곽선생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지. 이게 이상한 거야. 분명히 과분의 집인데 과분의 집에는 어느 정도냐면 대문도 넘지 않는 게 이 당시의 예법이야. 근데 엄마 과부 혼자 지내는 방에 남자가 들어와 있어? 동리자가 북곽선생에게 청하기를 어떻게 해요? 오늘 불타는 시간 한번 보낼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덕을 오랫동안 흠모했습니다. 오늘 밤 선생님의 읽는 글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글소리 듣고 싶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밤을 같이 보내고 싶어요. 그 정도지. 북곽선생이 옷깃을 가다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시경을 읊었습니다. 원앙새는 병풍에 그려져 있고 반짝반짝 반딧불 날아드는 밤이네. 원앙새, 남녀간의 애정을 나타내는 소재죠? 반딧불은요, 어떻게 우리 반짝반짝한 밤을 보내고 싶어요. 이런 거겠지. 크고 작은 이 가마솥은 누구의 모형을 담아서 만들었나? 당신의 5 아들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것은 바로 흥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은 5 아들을 낳을 때 어떻게 즐거움을 보면서 애를 낳았었겠군요 라고 이야기. 오늘 밤 그러면 나하고도 즐겁게 보내시겠습니까? 체크는 뭐예요? 북곽선생과 동리자가 부도덕한 관계입니다. 5 아들이 말을 주고받기에 얘기에는 과부의 집 대문 안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놨는데 북곽선생은 현자야. 아주 고매한 유학자지. 그걸 모를 리가 없어. 그걸 실천하지 않을 리가 없어. 그런데도 여기 북곽선생 목소리가 들린다? 정나라 도읍에 성문이 헐어진 곳이 있는데 여우가 굴을 파고 산대. 여우가 1000년을 묵으면 요수를 불려 사람으로 둔갑한다더라고. 북곽선생으로 둔갑한 게 아닐까?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동리자의 아들 오형제 어떻다고 북곽선생을 북곽선생이라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멍청멍청 하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서로 모의하기를 여우가 쓰던 모자를 얻은 사람은 그 집에 천금의 부가 들어오고 부자가 된대. 여우가 신던 신발을 얻는 사람은 대낮에도 종적을 감출 수가 있대. 자신의 더러운 정체를 숨길 수가 있대. 여우의 꼬리를 얻는 사람은 사람들을 홀리기를 잘해서 사람들을 반하게 한대. 사람들을 잘 유혹해서 자기 맘대로 사람을 구릴 수가 있대. 그러니 어찌 여우를 죽여서 나눠 갖지 않겠는가. 오형제는 뭐해요? 부자 되고 싶어요. 우리의 더럽고 멍청한 정체를 숨기고 싶어. 누구든지 다 꼬시고 싶어. 여기에서의 오형제의 또 성격은 어때요? 굉장히 욕심이 많죠? 탐욕적이다 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지. 이에 5 아들이 함께 애워싸고 공격했더니 북곽선생이 몹시 놀라 뺑소리를 치면서도 남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다리를 목에 걸어서 걸치고 다리 한 짝을 이렇게 목에다가 걸치고 요 다리를 등 뒤에다가 귀신처럼 춤추고 아 하면서 웃더니 대문을 나서자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요만큼을 북곽선생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거지. 왜? 소문나면 안 되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체면 겁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네. 정체를 숨깁니다. 왜? 체면을 중요시 여기니까. 그만 들판의 구덩이에 빠져버렸는데 그 속에 똥이 가득 찼죠. 얘 어떻게? 똥통에 빠지게 되는 거죠. 똥통에 빠진 사람은 뭐다? 똥이지. 똥통에 빠졌으면.
구덩이에 기어 올라와 고개를 내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구덩이도 아니고 왜 똥에 빠졌으니까? 박지원이는 생각합니다. 고매 한 척하는 이 유학자 놈들, 니들 전부 다 똥 같은 놈이다 라고 비판하는 거지. 범이 길을 막고 서 있었다. 이 범 입장에서도 좀 난리 났는데? 오늘 얘 먹으러 왔는데 음식이 똥에 빠져 있었어. 범이 얼굴을 찌푸리며 구역질을 하고 코를 막고 고개를 왼쪽으로 숨을 내쉬고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 똥냄새 때문에, 부패한 도덕성 때문에. 원래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선비는 유라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비, 유학자. 여기에서의 유는 아첨하다 유자. 선비놈들 엄청 아첨한다고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북곽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세 번 절하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굴복한다? 굴복한다라구나. 굉장히 일단 살아야 되니까 비굴하죠. 범의 덕님이야말로 침범하다 지극하다 하겠사옵니다. 대인은 그 가죽의 무늬가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본받고 대인도 제왕은 걸음걸이를 배우고 사람은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합니다. 뭐예요? 인간에서 훌륭한 사람들은 전부 다 호랑이님 본받고 싶어 합니다. 뭐 하고 있어 지금? 입 털고 있어. 명성은 신령스러운 용과 나란히 드높아 하나는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는 구름을 일으키시니 입을 터는데 어떻게 털어요? 호랑이랑 용이랑 동급이라고. 하계에 사는 이천한 신하는 감히 그 아랫자리에서 모시고자 합니다. 어떻게? 제발 살려주세요. 범. 유는 유라 하더니 이제 밑에 나오죠. 가까이 오지 말라. 선비는 아첨한다더니 과연 그렇구만. 위에다가 쓸 수가 있겠는데요. 모르게.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 야, 가까이 오지 마. 평소에는 그렇게 우리 못 잡아먹어가지고 천하의 못된 이름을 다 모아서 나한테 갖다 붙이다가 이제 급하니까 면전에서 아첨을 한다. 사자성어 뭐 쓰면 될까? 교언영색. 달콤한 말로 색을 꾸밉니다. 장차 누가 너를 신라야 하겠는가? 북곽선생이 자신을 꾸짖은 범에게 경의를 표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한참 만에 고개를 들자 범은 가버리고 없습니다. 밭을 갈던 농부가 그 모습을 기아해하자 이런 거지. 이렇게 땅에 제발요 굽실굽실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농부가 새벽에 일하러 나왔다가 뭐하쇼 북곽선생? 하늘과 땅에 예를 갖추고 있네 라고 들으면서 끝까지 위선적인 태도. 양반놈들 못 고쳐 그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네요. 한문소설이고요. 풍자소설을 합니다. 비판적이고 풍자적이고 우의적 돌려말하기고요. 양반의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있고 주제는 중요하니까 외워둘까요? 양반의 허위의식, 부도덕성에 대한 풍자와 비판. 양반의 허위의식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인간 전체를 비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작품은 작가를 대별하는 범을 의인화해서 등장인물을 비판합니다. 열하일기에 되어 있는 대표적인 한문소설 표리부동하고 위선적인 인물 북곽선생, 독리자. 이들을 꾸짖는 범을 통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당시 양반계층의 부패한 도덕관념과 허위의식을 풍자한다. 북곽선생이 독리자와 미래를 즐기다가 겪게 되는 사건을 통해 도덕적으로 인격이 소문난 북곽선생이 사실은 여우 같은 놈이다. 똥 같은 놈이다. 끝까지
위선과 허세를 버리지 못하는 인간임을 비판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체크하러 가죠. 두 사람 모두 겉과 속이 다르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범을 등장시켜 선비는 구리다라고 하며 표리부동하고 허위의식에 가득 찬 부도덕한 양반계층을 비판하고 있다. 뭐 이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을까? 네. 교과서에 나오는 이 부분 정도만 하면은 여기에서 끝나도 되는데, 이거 저기 누구냐? 저희 고장고 친구들은 거의 원문 있는 거 제가 파일로 싸드리고 영상 보실 수 있게 체크해 놓을 거예요. 오케이. 잠시만요.